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라 슈퍼커브입니다. 저는 지금 레이 차박 세팅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이렇게 구상을 하려고 좀 갖고 나왔고, 여기서 차박을 할 건 아니고 저는 집으로 가긴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있었던 뺑소니 그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걱정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댓글은 따로 달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 그 주차 구역은 저희가 여기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관리실에 여쭤봤었어요. 근데 따로 오토바이 주차 구역은 없고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는 구석 자리에 주차를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 영상에 나온 그 구석 자리에 항상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고를 인지한 거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토일 이렇게 1박 2일 캠핑을 예약을 해놔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델이 차에다가 짐을 실어 놓고 아파트 공용 카트를 갖고 올라오겠다 해서 오델이 먼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거든요.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민아, 혹시 오토바이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2박 3일로 안동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주말에 바로 날씨가 추워졌거든요. 추워진 기온에 적응도 할 겸 너무 원 없이 탔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주차만 해놓은 상태고, 뭐 당연히 세차도 안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딱 봐도 뭔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벽을 기준으로 저희가 슈퍼커브, 헌터커브,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모르는 오토바이가 3대가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헌터커브 오른쪽에 있는 오토바이에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기대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왜 쓰러졌지? 하고 오델이 가서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문제점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뒤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이 거의 이렇게 180도 정도 돌아가 있었고,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내려보니 이제 왼쪽 발 올려놓는 스텝에 고무가 거의 벗겨져 있더라고요. 헌터커브는 임도에서 탈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지 스텝이 약간 접히거든요. 이게 고정되는 건 아니고 약간 스프링 달린 것처럼, 그래서 뭔가 스텝이 부러진 건 아닌데 고무만 이렇게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보고 오델이 올라온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오토바이가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스스로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자 하고 캠핑짐을 마저 차에다 실어놓고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씩 확인을 해봤어요. 분명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기대져 있었는데, 앞만 봐도 이거는 왼쪽으로 쓰러진 거거든요. 상처들이. 제 것도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었고, 이 핸들이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핸들이 돌아가는 거는 메인을 세워놨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오토바이가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이 왼쪽 엔진가드랑 사이드미러도 살짝의 스크래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오델보다 먼저 발견했던 부분이 여기 왼쪽 뒤편에 세 피스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 어딘가에 찢겨서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제발 이런 큰 파손은 없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찍혀서 이렇게 부서졌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 거를 이렇게 위에서 후레쉬를 비춰서 보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도 다녀오고 좀 계속 방치를 해둬서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였거든요. 제 머플러 가드를 조금 보다 보니까 먼지가 유독 이렇게 한 부분이 이렇게 딱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딱 그림이 그려졌어요. 제게 구석에 있는데 여기 앞에 할리가 하나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약간 좀 겹쳐져 있거든요, 제 오토바이가. 그 할리 옆쪽에 차든 뭐든 들어오다가 헌터커브를 쳤고, 이제 이게 앞으로 밀리면서 메인 스탠드가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얘가 뭐 사이드 스탠드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딘가로 쓰러졌을 텐데, 그게 내 슈퍼커브로 쓰러졌고, 근데 슈퍼커브는 그만한 충격은 아니었고 심지어 옆에가 바로 벽이었기 때문에 그냥 밀렸겠구나. 내 머플러 가드가 모델의 사이드백이 닿았고, 강제 시동 거는 킥 있잖아요. 그 슈퍼커브 그 딱딱하고 그 뾰족한 부분에 짐대 부분이 찍히면서 찢어졌고,
제 앞쪽에 있는 뭐 어딘가 되게 긁힌 자국은 모델 프론트 부분에 튜닝 파츠 어딘가에 계속 긁혔겠다라는 딱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일단 관리실에 CCTV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CCTV를 보는 것도 되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CCTV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또한 신청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지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신청서를 작성을 했고, 일단 그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상을 좀 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고를 인지한 거는 토요일 한 12시쯤이었고, 거꾸로 가서 제가 수요일에는 확실히 커뮤니티 시설을 지하 1층 이동 통로로 이렇게 가다가 정면에 있는 오토바이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주차장 다니다 보면 제 차나 오토바이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45도 기울어진 오토바이를 과연 내가 못 봤을까? 그래서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은 제가 저녁 한 8, 9시쯤에 혼자 장을 보겠다고 레일을 타고 나갔어요. 나갈 때는 사실 오토바이를 안 봤습니다. 그 대신 돌아올 때 제가 장 본 거는 무겁고 경차 전용 자리는 저기 멀리 구석에 있어서 짐을 여기 오토바이 있는 쪽에 미리 내려놓고 제가 주차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짐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한번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도 오토바이는 딱히 문제점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 문제인데 저녁 늦은 시간에 지하 2층에 있는 차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정확히 밤 12시 15분에 저희가 집에 들어왔는데 날이 춥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이제 다 지하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1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금요일 밤에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들어왔었으면 거의 사고 직후의 상황을 저희가 봤을 수도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아쉽게 놓친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목요일 저녁 8시, 9시 이후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딱 그때 사이에 CCTV를 조금 확인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캠핑장을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벌써 찾았나 보다 했는데 이게 CCTV를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파일이 저장이 돼 있고 확인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그래도 천천히 한 번만 꼭 확인 부탁드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또 캠핑장에 가서 캠핑을 한창 하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범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분은 입주민이고 차량 번호를 조회를 해서 그분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은 실수로 그랬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저희 연락처를 그분에게 넘겨주시고 바로 전화를 좀 해달라,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하니까 사고를 내신 분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 와이프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오토바이가 분명히 왼쪽으로 쓰러졌던 것 같은데 이거를 세워서 오른쪽 오토바이에 기대놓고 가셨더라. 설명을 저희가 했어요. 와이프분이 그랬다고 하니까 상황 설명을 드렸고 보험 접수를 빨리 해달라 했더니 이게 회사 차여서 혹시 현금으로 가능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지 이 정도 데미지로 얼만큼 뭐 견적이 나올지는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해서 일단 가해자도 찾았으니까 캠핑 다녀와서 이제 저희가 용달을 따로 불러서 오토바이를 실어서 이제 수리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도대체 어떻게 쓰러졌는지 이제 그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저희도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수리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런 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CCTV를 저희가 그 사고가 나는 그 순간만 조금 볼 수 있겠냐라고 관리실에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CCTV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만 하셔가지고 이제 또 밑선에 컨펌을 받아야지 또 가능한 일이고 그 당시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경찰 입회하에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번 전화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가해자분한테도 상황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CCTV를 요청을 했지만 거기서 거절을 하면 우리는 경찰을 동행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것 또한 일이 번거로워지면 그냥 우리는 좀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더니 그냥 계속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오토바이에 저희 연락처가 없어도 자기 연락처를 남겨놓는 방법도 있고, 관리실에 가서 요청을 하면 분명히 저희에게 연락이 닿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오델이 똑같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사고를 내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했더니 그냥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 또 며칠이 흘렀고 또 그분은 또 그냥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대로 보험 접수를 했고, 이제 거기서 소송의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중고로 나중에 이걸 판매를 했을 때 이 사고로 인해 떨어진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리할 거 다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오토바이를 주말에 이제 용달로 다시 저희 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플러 커버가 넘어지면서 찌그러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플러 커버랑 스티커 붙어 있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도 스티커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어딘가에 긁혀가지고 그 부분도 교체를 했고, 이제 앞부분에 지그재그로 긁혔던 부분, 그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모델은 하필 그 찍힌 부분이 세 피스가 붙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거 모두 교체를 했고, 이런 사고는 정말 또다시 겪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CCTV가 넘치고 넘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고를 내고 그냥 입을 꾹 닫을 생각을 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저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입주민일 확률이 컸고, 이렇게 해서 가해자를 금방 잡아서 연락을 취하게 됐지만, 정말 밖에서 그냥 어딘가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과연 이 범인을 찾는데 쉬웠을까 싶은 거예요. 이 CCTV 확인하는 것부터 너무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오토바이가 다 수리가 되고 이제 저희한테 다시 오토바이가 돌아왔고, 아직까지는 라이딩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 다녀오고 나서 조금 쉬고 있던 그 찰나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좀 촬영해둔 영상도 없었고 너무 좀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업로드를 한 주 쉬었습니다. 제가 채널을 만들고 초반에는 조금 대중 없이 이렇게 거의 주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영상을 막 올리다가 그래도 한 1년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딱 지난주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영상 업로드를 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 정말 좀 부지런히 채널을 운영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 레이가 저의 스튜디오가 되었네요. 작년 겨울에는 저희가 10월, 11월에 촬영을 좀 많이 해놓고 이제 그거를 겨울 동안 계속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또 나가서 라이딩도 하고 오고 그런 걸 올렸는데 올 겨울에는 지금은 슈퍼커브, 헌터커브 라이딩이 주고 레이 차박이 비주류의 영상이었다면 조금 이게 이번 동계 시즌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조그만 차로 동계 캠핑을 한번 좀 즐겨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또 정보도 드리고 채널명은 나라라 슈퍼커브지만 당분간 동계 시즌에는 이 레이 차박 캠핑 영상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늦게 또 정해지는 건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사고 없이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